다음은 문자와 식에 있어서 하나의 또 저희가 알아둬야 될 그런 개념,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항과 계수입니다. 먼저 좀 읽어볼게요. 어떤 뜻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맹이로서 식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맹이랍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숫자와 문자가 합쳐져 있는 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한다. 좀 전에 저희가 많이 봤죠. 뭐 2x라든지 3x라든지 4x 곱셈이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곱셈이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합쳐져 있는 한 덩어리 이런 것들이 바로 항이라는 거죠. 항. 네. 뭐 A, B 이런 것도 다 항입니다. 문자끼리 곱해져 있어도 한 덩어리 서로 이제 딱 붙어 있죠. 한 덩어리 이게 바로 항이다. 그럼 항 중에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1, 뭐 2x 더하기 1이 있다 라고 하면 이 1처럼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이 녀석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네, 상수항, 상수, 항이다. 상수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의 반대말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크기가 변할 수 있는 수인 거고 상수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x, 뭐 x처럼 x가 어떤 값일지 모르죠. 이런 값. 이런 게 이제 문자로 표현된 값들이 보통 변수인 거고, 이렇게 숫자는 1은 1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게 뭐 2가 된다든지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항상 숫자로만 남아 있는 거죠. 항상 그 크기가 그대로인 수, 그래서 상수입니다. 네, 그래서 상수항,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의 그냥 문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항은 그냥 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와 숫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뭐 문자와 숫자니까 이런 경우죠. 2x, 3x 이런 항에서 숫자 부분, 숫자 부분을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4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면 항이 몇 개인가요? 예, 여기가 하나의 항이고 여기가 하나의 항이고 한 덩어리니까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 그래서 항은 총 3개가 있고 그 중에 4는 상수항이 되고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항이라고 할 수 있죠. 항이다. 그리고 하나의 항에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이 항에서 이 숫자, 문자와 숫자인데 이 숫자 2를 x의 개수라고 하고 이 문자의 개수, 그래서 y의 개수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식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니까요. 마치 뭐 영어 단어를 저희가 처음 접하고 나서 익숙하게 외우듯이 뭐 개수, 뭐 앞으로 이제 개수란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고요. 어렵지 않은 개념, 그냥 단어를 그냥 새롭게 우리가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저희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듯이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3 이거는 지금 식이긴 한데 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이죠.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식은 아무리 식이 길어도 결국은 숫자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셈부터 다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6 더하기 3 더하기 12, 뭐 21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길어 보이지만 식이 결국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2x 더하기 3y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x 더하기 3y 이걸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그래서 식을 더 이상 서로 합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없도록 만들었을 때, 즉, 요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숫자와 문자의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뭐 2x 더하기 3y 이거는 네, 문자와 숫자의 곱셈이죠. 더하기 뭐 3까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숫자만으로 져 있는 그런 항이죠. 이럴 때 서로 덧셈 또는 뺄셈 기호로 덧셈으로 다 나뉘어져 있네요. 그쵸? 나뉘어져 있는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 네, 이미 다 저희가 배운 개념입니다. 상수항, 항, 네, 항, 상수항, 그리고 2를 x의 개수, 3을 y의 개수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자, 각각의 식에서 몇 개의 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면 네, 덧셈과 뺄셈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각각은 모두 항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a 더하기 3b 덧셈으로 모두 구분이 되어져 있죠. 두 항이. 그러니까 이건 항이 두 개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죠. 네. 2a 빼기 9b 빼기 c 얘는 뺄셈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네요. 네, 3a 빼기 9b 빼기 c 뺄셈으로 서로 항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 이 상태로 보면 덧셈이 2개 있으니까 네, 하나, 둘, 셋, 3개 항인 것 같지만 이걸 그대로 놓고 보면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줄인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최대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으로 또는 뺄셈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2 곱하기 x니까 2x라고 한 덩어리로 붙일 수 있고요. 더하기 1 더하기 3은 4죠. 여기선 더 이상 문제 우리가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항은 총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네, 여기서처럼 뭐 1개, 2개, 3개가 아니고 항은 2개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항이 몇 개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식을 항상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항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수 여기서 2x 더하기 3 같은 식에서 2가 개수라고 그랬죠? 무엇의 개수인가요? 문자 x의 개수입니다. 네, 개수. 곱하는 수란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가 무엇이냐라는 뜻이므로 이때 x의 개수는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개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문자를 앞에 붙여서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불러주고 그 문자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좀 복잡한 식이 있네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네, x제곱은 여기 있죠.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숫자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니까 3이죠. 네,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x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네, x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2죠. 네, x의 개수는 2입니다. 4는 무엇인가요? 네, 누구의 개수도 아니죠. 얘는 상수항이죠. 네, 문자가 없으니까요. 네.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때 y의 개수는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y의 개수는 y에 곱해져 있는 수가 무엇입니까? y에 곱해져 있는 수 없나요? 0인가요? 네,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있죠. 어떤 수가 있나요? 1이죠. 1 곱하기 y 이게 y니까 1은 항상 모든 수에 곱해져 있는 수니까 없으면 개수는 1이다. 그래서 개수는 y의 개수는 1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x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개수는 금방금방 알 수 있지만 뭐 y 이런 것처럼 1이 숨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1이라고 개수는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항과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수와 상수항을 찾는 방법인데요. 개수나 상수항은 모든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도록 식을 고친 후에 찾는다.
이게 어떤 경우에 네, 헷갈리지 마라는 뜻으로 이걸 썼을까요? 아마도 뺄셈 부호 때문에 음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개수나 상수항을 얘기해야 될지 헷갈리지 마라고 이런 개념을 저희가 따로 뽑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3x 3이다. 이때 상수항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항은 얼마냐? 3일까요? 마이너스 3일까요? 네, 이때 우리는 모든 식을 다 덧셈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랬을 때 이때 마이너스 3이 상수항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요. 네, 덧셈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상수항을 얘기해야 된다.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면 이때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y 마이너스 3x다 이런 식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 이 식은 y 더하기 마이너스 3x죠. 네. 그리고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3x니까 이 수가 x의 개수이므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항상 덧셈을 염두에 두고 덧셈으로 모든 항을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나 상수항을 찾아라.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3a-2x-3 이 식에서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x의 개수는 x수 앞에 바로 있는 수죠. 네, 마이너스 2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봤듯이 우리가 다 고치면 3a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말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항식이다 라고 할 때 이 단항식은 단수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은 한자로 쓰면 많을 다죠. 다항식. 그래서 둘 이상, 항이 둘 이상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네. 많을 다자만 생각하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을 저희가 딱 고쳐놓고 봤을 때 만약 2x다 라고 하면 이게 식이 전부다 라고 하면 이거는 식이 항이 하나밖에 없죠. 항이 한 개이므로 이거는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2x 더하기 1이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항이 두 개가 있죠. 상수항이 하나 있고 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항이 두 개 이상 있으니까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습니다. 네. 말뜻이니까요. 말뜻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단항식일까요? 다항식일까요? 네. 덧셈으로 연결된 항이 3개가 있습니다. 항이 3개, 2개 이상이므로 이거는 다항식이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새로운 개념은 차수란 개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수는 항에서 문자의 지수를 말한다. 문자의 지수를 말한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로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x의 제곱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x란 문자의 지수가 얼마인가요? 2죠.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해서 2차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2차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네. 차수는 그래서 이 항에서 문자의 지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면 1차 이렇게 제곱이면 지수가 2이면 2차 x가 3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3차겠죠. 3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지수가 얼만가를 보면 그게 바로 해당 차수가 되는 겁니다. 식 안에 있는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n차이면 그 식을 n차식이라고 한다. 이건 뭐 예를 들어가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x는 문자 부분인 x의 지수가 1이므로 x의 1차라고 얘기합니다. 3x제곱은 문자 부분인 x의 제곱의 지수가 2이므로 x의 2차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a의 3승은 문자가 a죠. 문자 부분인 a의 3승의 지수가 3이므로 a의 3차다. 그러면 y의 제곱이면 이거는 무엇인가요? 지수가 2니까 y의 2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z의 3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 z의 3차다, 3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수에 따라서 식을 나눠 부르게 됩니다. 식 안에 있는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1차면 그 식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또 식 안에 있는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2차이면 그 식은 2차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하면 문자가 이렇게 x 하나가 있는데 차수는 얼마인가요? 차수는 1차죠. 그러면 이 식 안에 있는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1이므로 얘는 1차식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와 같은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자가 x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x가 있네요. 그리고 차수를 보면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입니다. 가장 큰 차수가 무엇인가요? 네, 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2차식. 그래서 문자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 가장 큰 차수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식은 전체적으로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차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차수를 골라서 그것을 2차식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3차식도 있겠죠. 3차식은 마찬가지로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3차일 때, 그래서 x의 3승이라든지 뭐 이런 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럴 때는 우리가 3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얘가 3이 가장 큰 차수일 경우에.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문자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n이라고 하면, n차라고 하면 그 식을 n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 안에 x의 3승처럼 가장 큰 차수가 3이다 라고 하면 3차식이고, x의 4승 같은 게 있다, 그리고 4승이 가장 큰 차수다 라고 하면 이때는 4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의 n승인데 이 n이 가장 큰 차수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n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그리고 n차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나와 있네요. 얘를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2x 플러스 1이면 x의 1차, 그리고 문자가 있고 1이 가장 큰 차수죠. 1차식이다. 1차식이다. 여기에 보면 3x제곱, 여기는 2x. 차수가 2, 1입니다. 가장 큰 차수가 2이므로 얘는 2차식이다. 2x제곱 y 3승 더하기 x. 2차, 3차, 1차. 그 중에 가장 큰 건 3차죠. 3차식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식에 대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하라. 이 x제곱 마이너스 3x 4네요. 몇 차식인가?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2차식입니다.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네,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다항식입니다.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네, 마이너스 3입니다. 상수항은 얼마인가요? 네, 4입니다.